수능 커트라인에 맞춰 대학을 가는 시대는 지났다. 청년들이 미래를 꿈꿀 수 있도록 맞춤 교육을 펼치는 허영무 총장. 교육자는 내 운명. 그가 교육의 길에 처음 들어선 계기는 매 학기 학생들을 직접 만나 행복을 전파한다는 허영무 총장. 그가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 허영무 총장이 얘기하는 대학 교육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들어봅니다. 네, 요즘 취업 전쟁이 학생들의 관심사를 바꾸고 있습니다. 이 대학 간판보다는 이 특성화된 학과를 보고 대학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이 늘고 있는데요. 학생들의 니즈에 따라 VR 콘텐츠 학과, 또 드론 학과, 노인 케어 창업과, 반려동물 산업과, 굉장히 들어만 봐도 이 맞춤형 학과가 속속 등장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의 주인공 역시 학생 맞춤형 교육을 위해서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 분이라고 하는데요. 정화예술대학교 허영무 총장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 총장 벌써 7년째 되셨대요. 그러면서 진짜요? 대학 교육을 많이 혁신하셨는데 어떻게 대학 교육이 바뀌고 있나요? 저는 교대를 졸업함과 동시에 네. 초등학교에서 교편을 잡으면서 교직에 처음 출발을 했습니다. 네. 그 후에 1994년 백석대학 교수로 임용된 이후에 네. 한 20여 년 이상을 학생들 교육과 그리고 다양한 보직을 경험하였습니다. 근데 이러한 경험들이 실질적으로 제가 총장을 하면서 어떤 철학을 정립하는 데 중요한 자산이 되었다고 판단합니다. 네, 그러니까 학생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딱 마음을 읽고 그러니까요. 있네요. 예, 원래 이제 교육이라는 행위 자체가 네. 인간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따라서 학생들을 인간다운 인간으로 키워내기 위해서는 사랑과 애정이 필요한데 만약 이러한 사랑과 애정이 없다면은 그것은 교육자라기보다는 교직을 그 하나의 직업으로 생각하는 직업인에 불과할 것입니다. 네. 어떤 의사결정이라든지 나름대로 새로운 결정을 할 때 사실상 이러한 사랑과 애정의 네. 근간을 두고 판단한다면 총장으로서 그리고 대학 교육기관에서의 네. 직무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첫 번째 주제입니다. 첫 번째 주제는 꿈을 키워주는 실용 교육입니다. 네네, 명령이 어떤 있습니다. 교육을 하고 있나요? 설립자이신 네. 고 권재희 선생님께서 네. 이 부산으로 그 피난 가서 보니까 불쌍한 부류가 두 부류 있었답니다. 네. 하나는 전쟁 고아요, 또 하나는 전쟁 미망인이었답니다. 네. 전쟁 고아는 누군가 돌봐줘야 되지만 그렇죠. 전쟁 미망의 경우는 자활이 터전을 만들어주지 못하는 한 본인뿐만 아니라 그 가족 모두가 불행의 나락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죠. 생계가 중요하니까. 이러한 걸 보시고 부산에서 미용 교육을 시켜주기 위해서 미용 고등기술학교를 설립한 것이 출발점이었습니다. 그게 국내 1호 미용학교라면서요? 국내 1호 미용 고등기술학교 썼습니다. 네. 요즘은 대학교 나와도 취업이 그렇죠. 어렵잖아요. 그리고 취업을 해도 그 어려움이 끝나는 게 아니고요. 저도 사회에 나가서 느낀 게 왜 이런 것들은 학교에서 가르쳐주지 않았을까 이런 거였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총장으로 부임하고 나가지고 나름대로 산업 현장에 계신 분들과 CEO들과 이 다양한 이 대화를 나누면서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봤습니다. 네. 그때 제가 느낀 것은 현장에서 얘기하는 것이 두 가지 정도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저희들이 대학 교육을 시켜서 밖으로 내보내놓으면 현장에서 거의 쓸모가 없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현장에서는 대학 교육을 받은 학생들을 처음부터 다시 교육을 시킨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렇다면은 이게 대학 교육과 현장 직무하고 이 미스매치 현상이 일어나는 것이 이 첫 번째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이 요즘 학생들이 배움에 대한 갈급함이라든지 아니면 참고 견디는 힘이 매우 약하다고 얘기를 그렇죠. 합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본인이 커리어를 갖춘다든지 아니면 직업적 성취를 위해서 나름대로 참고 견뎌야 되는데 요즘 학생들은 그렇지를 못하고 감정이나 판단에 의해서 때에 따라서는 어떤 경우는 아예 말도 없이 직장을 떠나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학 교육기관에서 앞으로는 어떻든 간에 현장에 맞는 교육을 시켜줘야 그렇죠. 되고 인간 교육을 좀 더 강화해서 시켜줄 필요성이 제기되는 것입니다. 또 학생이 원하는 교육을 시켜야 네, 되고. 그렇습니다. 네. 네. 이렇게 오랜 세월 교육 현장을 지켜온 산증인으로서 그럼 우리 사회가 어떤 교육이 필요할까요?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 있는 많은 대학의 교육 목표가
창의형 인재 양성, 치료형 인재 양성 또는 중견 직업인 양성 등 인재 양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렇듯 인재 양성에 초점을 맞춘다고 하는 것은 결국 학생들을 가르쳐가지고 세상의 부품으로 내보낸다는 것인데 이 경우 학생 본인의 삶은 과연 어디에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대학 교육은 바로 여기에 관심을 두고 출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학생들이 기능, 기술, 지식 교육을 통해서 우수한 인재로 성장한 후에 더 나아가 학생 스스로 삶의 주인으로서 그 행복한 삶을 영위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것이 교육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네, 중요한 키워드입니다. 네. 행복한 삶. 그래서 두 번째 주제입니다. 행복을 중시하는 맞춤 교육입니다. 총장님께서 교육자의 삶을 선택한 데도 특별한 이런 뜻이 있었을 것 같아요. 네, 조부께서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직업이 교육자라고 이렇게 그렇죠. 가르치셔서 네. 아버지, 고모, 작은아버지 모든 분들이 다 교직에 종사하셨고 저 역시 자연스럽게 초등학교 교편을 잡으면서 이 교육자로서의 삶을 출발했습니다. 아니, 집안이 교육자 집안이시네요. 당시 제가 초등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오후에 남는 시간은 이 지나고 보니까 제 자신의 그 더 나은 삶을 위해서 늘 책을 보곤 했습니다. 네. 그런데 어느 날 생각해 보니까 제 말 한마디에 학생들의 삶이 변화될 수도 있는데 그에 대한 고민을 하지 않고 나 자신이 더 나은 삶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것이 갑작스레 학생들에 대한 죄스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안 되겠다 하고 다시 처음부터 내 인생을 다시 출발해야 될지 하면서 이 교편을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다시 대학 공부를 하고 석박사 과정을 마치고 나서 교직으로 다시 들어갔습니다. 다시 또 대학 교수가 되셨어요. 정말 저는 천재계신가 봐요. 우아하게 생각했어요. 교대 나왔으면 이게 숙명이 초등학교 교사로서 네. 열심히 그러다 보니까 살아시는데 어떻게 보면 교직이라고 하는 것이 운명이네요. 운명적으로 저한테는 아직 천직 같은 네. 것이 아니었는가. 교육자의 삶을 길을 갈 수밖에 없는 저는 숙명적으로 그러한 자리에 있었지 않나 하는 네.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근데 총장님이 취임하신 이후로 계속 행복을 강조하셨다고 들었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인간의 삶의 궁극적인 목적은 행복 추구에 있고 네. 우리가 직업을 갖는 것조차도 네. 사실은 행복한 삶을 영위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한 것입니다. 네. 인간 삶에 대한 이러한 고민 같은 것을 하게 된 것은 전적으로 조부님의 영향이 네. 상당히 많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조부님께서는 이 결혼하시고 아무런 생활 근거가 없는 상태에서 충주에 정착하게 되셨었어요. 네. 그런데 그 당시 지금의 충주시장 격 되시는 분이 이 증조 할아버지의 이 친구분이셨습니다. 네. 그분을 찾아가니까 너도 여기서 정착하고 살아야 되지 않느냐 하면서 이 돈을 한 자루 주셨대요. 근데 그 돈이 한 자루면 당시에 논을 100마징이 살 수 있는 돈이었답니다. 어마어마한 인연을 만난 거네요. 그런데 그 다음 날 할머니에게 이 대박을 달라고 얘기를 해가지고 그 돈을 다시 짊어지고 가서 충주에 그 가난한 사람들한테 다 퍼주고 왔답니다. 네. 그게 지금 현재도 그 대박은 시골집에 남아 있습니다. 아, 그리고 그 다음 날서부터 낮에는 남의 집 머슴으로 가서 일하고 밤에는 내 집을 일하면서 정말로 억척스럽게 일해서 가정을 이루고 이렇게 사시게 됐던 것입니다. 네. 듣고 보니까 이 할아버님의 선한 행동이 네. 우리 총장님께 좋은 영향을 준 것 같습니다. 네네. 그래서 그런지 이 유난히 행복을 중요한 키워드로 해서 학생들에게 행복론을 강의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학생들에게 행복의 그 다양한 의미를 생각해보고 접근해 볼 수 있도록 네. 2014년서부터 행복론을 정규 교육과정에 시행하고 있습니다. 네. 이 강좌는 세상에서 성공이나 실패, 모험이라든지 아니면 도전을 한 이 많은 분들이 실질적으로 하나하나 행복을 만들어가는 그 과정을 이 학생들에게 릴레이 강의 형태로다 이 진행시켜주는 그런 특강 형태로 진행시켜주는 네. 과목입니다. 프로레슬링 선수 또는 요트 여행가라든지 방송인이라든지 아니면 대학 교수 그리고 사진 작가, 발레리나 등 진짜 이 우리 직업 속에 있는 모든 분들을 이 강사로 초빙해서 학생들에게 행복한 삶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안내하고 있습니다. 이 강좌의 첫 번째 강의는 제가 담당합니다. 네. 그 이유는
행복론을 개설한 이유를 설명해 주기 위해서입니다. 강의 제목이 멋있어요. 예. 내 행복론. 삶의 수채화. 네, 그것은 제가 첫 번째 강의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우선 행복에 대한 첫 번째 어떤 시각 같은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그 내 삶의 수채화란 제목으로 특강을 진행하고 있는데 먼저 학생들에게 이러한 질문을 해봅니다. 여러분들이 20여 개의 성상을 살았는데 과연 삶이 무엇이냐, 인생이 무엇이냐. 근데 이러한 질문을 던져놓으면 학생들이 대답을 못해요. 그러면 저는 그런 대답을 해줍니다. 나 역시도 60여 년 이상을 살아왔지만 아직까지도 인생에 대한 것이 뭔지 잘 모르겠다. 그러나 단 하나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인간은 누구나 태어나는 순간에 자기 앞에 하얀 화폭이 하나씩 주어진다. 그 그러네요. 화폭 위에 자기 삶을 그림을 그려놓고 마지막 붓을 놓고 하늘 날아가는 것이 인생 아니겠는가. 네. 세 번째 주제입니다. 세 번째 주제는 미래를 책임지는 평생 교육입니다. 이 학교에서 이제 인구 절벽이 오고 또 재교육을 강조하면서 평생 교육을 위해서 남다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네네. 그야말로 현재 우리나라 대학들은 설립 이래 최대 위기에 당면하고 있습니다. 네. 대학이 많은 대학 중에 하나의 대학으로 존재한다면은 인구 절벽의 시대, 제4차 산업의 시대에 대응해 나가는 것은 더 이상 힘들 것입니다. 네. 다시 말해서 많은 대학 중에 하나가 아닌 다른 대학과 다른 고유한 이 교육 영역을 만들어가는 것이 이 과제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차별화된 대학. 그러한 차별에 대한 당위성만 찾는다면은 대학이 본래의 교육 목적을 달성할 수 있고 지속적으로 생존하는 아무런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 4차 산업혁명은 교육의 패러다임 변화를 동반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급격한 변화의 시대라고 불리우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적응하기 위한 새로운 형태의 교육적 시도가 어떤 식으로든 요구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직업 세계를 포함한 급격한 환경의 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 창의 교육, 미래 적응 교육 없이는 대학이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네. 이 좋은 일자리는 사람이 원하는 그리고 본인이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일자리 아닌가 싶습니다. 이 실용 교육을 통해서 대한민국의 새로운 교육의 바람을 일으키고 있는 이런 대학 현장들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요즘은 사람이 중심에 서 있는 그런 시대입니다. 아무리 뛰어난 기술이 사용되고 성능이 우수한 제품이 나오더라도 소비자에게 필요하지 않으면 금방 사라지고 말 것입니다. 네, 대학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학생들이 원하고 그들에게 꼭 필요한 교육을 하는 대학이야말로 오래오래 사랑받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도 토요 포커스를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